방금 소개받은 신병철이라고 합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태권도인의 자리에 제가 연사로 나오게 된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저는 무도인이라기보다는 저는 경쟁 전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경쟁, 큰 마케팅 싸움을 20여 년간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은 태권도를 다른 여타의 상품,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보고 어떻게 하면은 더 멋진 태권도로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존재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한번 적어봤고요. 먼저 태권도장의 현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성인 수련생 줄고 있고, 지도자 과잉 배출, 과다 경쟁, 차별화 부족, 또 태권도 핵심 가치가 좀 훼손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최근 태권도 현장에서의 주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야 어디 태권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대한민국의 지난 5,00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정도의 어려움은 상시적인 거였다. 우리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에게 한 45분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45분 시간 동안 4가지 이슈를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첫째는 태권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반 소비자, 선택해야 되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태권도의 존재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상품 대비, 이 초등학생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선택하고요. 또 성인들도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몸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태권도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관계를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번째로는 국기원과 일선 도장은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00년까지 너무 길다고 쳐도요, 그럼 1000년 이상 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지금 270여 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의 270여 개국 중에서 1000년 이상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제가 270개 나라의 역사를 다 살펴본 건 아닙니다만, 여러 군데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수백 개, 270여 개의 나라 중에서 1000년,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채 10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가 되는데요. 2000년 이상을 살아왔다라고 존재해왔다고 해도 다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한복판에 있는 나라겠죠. 인도도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나일강 유역으로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를 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년 동안 외국의 공격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없으니까 잘 살아나가는 나라죠. 그렇지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수백 번의 공식적으로 따져도 800~900번 이상의 침략이 있었고요. 중국과 일본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이 열강 속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같이 1000년, 2000년을 생존해 왔다고 해도 같은 반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강해 주실 분 여러분 관장님들 계십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짧은 기간에 그 문화 커뮤니티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문화적 정점에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국력이 좀 약했고 6.25 이후에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다 뿐이지 이스라엘은 뭐 2000년간을 역사적 커뮤니티를 갖고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빠르고 가장 진취적이고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정신에 의해서 1000년, 2000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근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내와 극기와 도전과 그리고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 사람을 지금의 존재하게 했던 거겠죠. 이 인내와 극기와 도전과 의지, 이 개념이 어디로 집약되어졌겠습니까? 바로 태권도로 집약되어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권도의 지난 50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백절불굴의 대한민국 정신 5000년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 50여 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졌죠.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쿵우나 이런 건 못했어요. 태권도만 했습니다. 세계 200여국 나라에서 8천만 명의 태권도인 가족이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제일 많은 무도인을 갖고 있는 종목이 태권도입니다. 8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수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남북한 전체 합친 것보다, 독일 인구보다, 프랑스 인구보다, 일본 인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의 가족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2억 이상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알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50년 만에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모자란 그런 위대한 결과입니다. 유도, 가라데, 우슈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태권도 사범님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만, 태권도 사범님들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50여 년간 한국 사람들의 백절불굴의 정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5000년을 살아왔는지를 알리는 문화 이면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50년간의 또 다른 싸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태권도장의 약간의 어려움 점을 극복하고 원래 태권도가 갖고 있었던 이런 존재의 이유, 인내, 도전, 끈기, 불굴의 정신 다시 확보해서 은막 뒤에서 해왔던 싸이가 아니라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은 반드시 태권도 구경을 하러, 태권도 경험을 하러 그렇게 오는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성장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태권도인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상품으로서, 무도상품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외국 사람 사진을 한 장 넣었는데요. 이런 발차기의 자세는 어떤 다른 무술이 표현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저도 뭐 군대에서 일단을 86년인가 오래전입니다만 군대에서 따서 저는 저런 자세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국기원 일단 단증이 있고요. 저희 애도 4품, 2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겠죠. 또 그런 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도전과 혁신은 계속되겠죠. 태권도가 갖고 있는 도전과 인내와 끈기, 이런 정신은 계속되겠죠. 바로 이런 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존재의 이유가 태권도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집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초등학생 가리켜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5000년 동안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조상부터 내 후대까지 살아갈 수 있는 피의 DNA, 대한민국의 DNA를 만드는 위대한 상품, 위대한 문화 상품의 계승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재 이유다라는 결론이고요. 이번에는 경쟁 상품 대비 강약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강의 나가면서 한 2달 전쯤에 이 태권도장 부흥과 관련한 연설, 강의 요청을 받고 제가 강의 나가면서 좀 물어봤습니다. 제 수업 듣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은 어떤 무도 어떤 그 체력 단련을 하겠느냐, 어떤 상품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얘기로는 태권도를 하다가 보습학원 쪽으로 옮기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반대로 보습학원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보습학원만 해야 된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헬스 요가 하던 분들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았고요. 바꿔 말하면은 태권도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택되어지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좀 높은 게 되고요. 반면에 다른 상품을 선택하던 분들은 태권도로 들어올 확률이 조금 낮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는 5,000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가늠하는 핵심이 모인 정점이 태권도인데 그게 지금 요 마당에서는 조금 개념 정립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물어봤습니다. 뭐 정식 조사는 아니고 제가 간이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태권도에 대한 주부들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엄마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자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되는 이런 겁니다. 필수 상품인데 한 번쯤 경험해봐야 되는 이런 약간 추상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보습학원은 내신이 지금 당장 중요하니까, 공부 잘해야 되니까, 여기서 누락되면 아주 뒤처지니까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죠. 또 이제 제가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이어트, 몸을 관리한다든지 체형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라든지, 요즘은 힐링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텔레비에서도 힐링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정신적인 위안,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 멋진 몸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습니다. 대략 한 3가지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태권도는 선택의 이유가 조금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게 좀 느껴지고요. 반면에 다른 것은 지금 당장 해야만 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태권도는 베이직한 차원에서의 욕구가 충분한데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이유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게 뭘까요? 연령별로, 성별로, 욕구별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태권도의 미래의 고객을 2배, 3배, 4배 늘려나가는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경쟁 전략이라는 것은요, 한 번 하면은 2배, 3배 키우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10%, 20% 키우는 거 목표 했다가는요, 1, 2%도 잘 안 됩니다. 2배, 3배 목표를 해야지 40, 50% 가게 되겠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물어봤습니다. 태권도를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은 하시겠습니까? 약간 좀 의도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 남학생이라면은 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그 수지인데요. 수지에 있는 제 아들 녀석 둘이 다 태권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80%, 90%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꽉 차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자애들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대로 넘어갑니다. 20대로 넘어가니까 이건 이제 본인에 대한 질문이죠. 본인에 대한 질문인데 오히려 여성들, 20대 여성들이 하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폭력과 관련된 거, 뭐 이런 호신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배우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20대 남성들도 뭐 있긴 합니다만 여성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근데 반면에
30대로 넘어가면은 남성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성은 좀 덜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48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7월 24일까지 CJ그룹의 마케팅 총괄 부사장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4일 날 이제 나와서 제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오면서 맨 먼저 신경 쓴 게 몸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동네에 있는 태권도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가르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 군대에서 이렇게 뒤돌려차기 보쳤을 때 혼자서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한번 뒤돌려차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뜀박질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을 만나보더라도 야, 어차피 운동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거고 군대에서 했던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뒤에서 이제 다른 관장님들께서 더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여러 연령층에 물어본 바에 따르면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20대 여성, 30대 남성, 30대, 40대 남성 이런 사람들까지도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은 적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수요가 발생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제품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지도 확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상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권도는요, 이미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대부분 경험을 했죠. 조금만 키워주면 얼마든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지 지금까지 뭐가 있었느냐?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쉬운 용이한 현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큰 시장을 좀 간과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구성 비율을 봤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국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숫자는요, 한 7%,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구성 비에서요. 반면에 30대 사람들은 17%고요. 40대 분들도 한 16% 정도가 되고요. 20대 분도 16% 정도가 됩니다. 초등학생의 수에 비해서 적어도 4-5배 이상 많은 인구가 있죠. 비즈니스라는 거는 수요를 확보한다라는 거는 기존의 시장으로부터 신시장을 탐색해 나가는,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여력이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소비자들의,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라는 차원으로 넓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1971년, 72년 이럴 때 저희 동네 그 태권도장에 좀 댕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복이 지금과 같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도복을 입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격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 해가지고 벽돌 치고 나뭇대기에다가 새끼 꼬아가지고 새끼 치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욕구가 많이 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시장이라든지 조금 뭐 체력을 보충하려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욕구가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라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다른 요가나 또 기타 무슨 달리기나 이런 여러 것들과 경쟁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겠고요. 건강 증진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신 수련도 당연하겠고요. 또 여성 측면에서는 호신술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장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차원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행동이 이 반경이 아주 넓지 않겠습니까? 행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몸을 좋게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신을 좋게 해주는 것에서도 아주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권도는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누구나 수련해야 될 범국민적 수련 종목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 이후에는 기타 종목으로 수요가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생 이후가 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이들 종목으로 한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공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학습이나 다이어트, 체형관리와 같은 현실적, 구체적인 선택의 이유가 다른 곳에는 있고 태권도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해야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명확한 선택의 이유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은 성인 남성, 여성의 선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생활하는 이 모든 생활 속에서는요, 핵심이 있고 주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세포를 하나 놨는데요. 핵심은 변해서는 곤란하겠죠. 변하지 않을 핵심이 있고 변해도 가능한 부가적인 기능이 있겠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 국교원에 계신 분들과 또 태권도 사범님들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변해서는 안 되는 거, 태권도가 태권도다울 수 있는 핵심, 그게 뭐냐? 정신, 태권도의 정신, 원천 기술, 품새, 격파, 겨루기, 이런 부분은 아무리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태권도의 본질적인 문제니까 저런 부분은 유지, 강화 시켜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런 근본적인 내용은 누가 더 정교화시키고 가치를 높이고 구체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기원에서 담당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기원과 일선 도장 간의 거리가 만약에 한 족장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반 족장으로 줄여서 가까이서 손 내밀면 손잡을 수 있는 관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국기원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마치 조금 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국기에 대한 맹세 저희가 다 어렸을 때 외우고 따라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모든 태권도 일선 현장에 계신 관장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태권도의 정신을 정리해서 같이 공유해서 입만 열면은 하나의 관점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는 비전, 이런 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품새, 격파, 겨루기, 이것에 대한 통일된 관점, 언제나 일정 시간 중에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50%, 60%는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바꾸면 안 되는 근본에 대한 이슈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화를 해도 좋은 부가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 이 부가적인 요소는 지역에 따라 딱 그 지역에 따라 다른 욕구가 있을 거고 또 고객의 성향 따라 다른 욕구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지 놀이교육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의 욕구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본은 유지하되 근본에 대한 공통된 관점을 통일시키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각자의 관점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핵심은 국기원에서 담당하는 거고 변화 가능한 부가 기능은 일선 태권도장의 관장님들께서 담당하셔서 핵심과 주변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차별화에 대한 관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요, 경쟁이 아주 심한 사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 몇 명이 늘어난지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요, 뭐 빵집, 무슨 뭐 커피집 이런 자영업자들이 지난 1년 동안 8만 개가 생겼어요.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가 몇 개가 망했는지 아세요? 80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방송을 합니다. 제가 CJ그룹 정리하고 나와서 모 방송사에서 화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15분씩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다룬 내용이 요즘 자영업자의 어려운 생활 이런 거 다루고 있는데요.
숫자는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업장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어려워요. 태권도 관장님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사분들 있으시죠? 의사분들 누구나 의사 꿈꾸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이 개업하는 의사 중에서 15%가 매해 망하고 있어요. 의사가 망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의사가 망하면 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처가집까지 같이 망해요. 왜 그럴까요? 처가에서 돈을 빌려서 병원을 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망하면 처가집까지 같이 망한다. 15%가 망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런 와중에도 어떤 가게는 잘 됩니다. 왜 잘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신 관장님들, 태권도장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도장 천지입니다. 문단 도장 천지예요. 어디는 잘 돼요. 어디는 안 돼요. 모든 거는요, 뿌린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생각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 각자의 관점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쟁은 태권도장 내에서 경쟁을 지향하고 다른 업장, 보수 버거니라든지 다른 뭐 체력 단련 다른 곳에서 경쟁해서 우리 쪽으로 수요를 많이 끌어오고 신규 수요를 창출해서 성인 시장 만들고 새로운 욕구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 거예요? 마케팅적인 차별화에 대한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에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성공 사례 3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저렇게도 저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오히려 더 수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기회를 한번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일산에 가다 보면은요, 일산 그 킨텍스 가는 길에 보면은 가다 보면 오른쪽에요, 화훼단지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난 20여 년간 장미꽃을 만들어 팔던 사장님입니다. 장미꽃을 만들어 파는데요, 20년 동안 장미 한 송이가 1,000원이에요. 20년 전에도 1,000원에 납품을 했고 20년 뒤에도 1,000원에 납품을 합니다. 아니,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20년 동안 1,000원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20년 동안 맨날 1,000원, 태권도장 관원비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7만 원 받았는데 20년 동안 7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깝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1,000원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장미꽃을 언제 쓸까요? 장미꽃은 남자가 여자한테 내 사랑을 고백할 때 준다든지, 자기 부인 생일 선물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준다든지 이럴 때 선물할 때 주는 거죠. 마음을 표현할 때 주는 거죠. 근데 여자들도 자기 남자가 장미꽃을 들고 오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패턴이 너무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일산에 있는 화훼단지 하는 김모 사장님은 그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의 순간. 그 순간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왜 하이트 맥주 보면은 그 온도계 맥주라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4도씨가 되면 색깔이 파란 색깔로 변하는 게 라벨이 있죠. 그 잉크를 안양에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잉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통에다가 넣고선 자기 장미에다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온도가 되면 색깔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입김으로 후 불어보니까 빨간색이던 장미꽃이 순간적으로 노란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잉크 배합에 따라서 어떤 데는 파란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색깔은 분홍색으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해가지고 잉크를 만들어서 그 장미꽃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 놓고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꽃을 줄 때 선물을 주는 순간에 입김을 이렇게 후 불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여자 눈앞에서 색깔이 싹 바뀌어요.
빨간 장미가 파란색으로 바뀌든지 노란색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무슨 순간이 벌어졌을까요? 감탄을 해야 되는 순간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장미꽃을 어디서 사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똑같은 장미꽃을 줘도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했을까요? 첫 사장님이 실용신안을 걸었어요. 실용신안을. 그래서 장미꽃에다가 그 잉크를 뿌리는 사람은 20여 년간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미꽃 1,000원에 20년 동안 팔던 그 장미꽃을 잉크를 뿌리는 순간 3,000원에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3배의 매출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에서 이 사실을 알고선 일본 사람들이 와서 현금으로 20억을 주고 20억 원어치 내년에 수출을 선입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금 20억 받고 그 지역에 화훼단지를 다 샀어요. 그래서 잉크 뿌리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 6분 써가지고 아주머니가 넣기만 하면 아주머니들이 장미꽃을 기계에다 넣어요. 그럼 기계가 뿌립니다. 세계 3원색이 있죠. 세계 3원색을 배열하는 거에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무지개색, 온갖 색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몇백 년 동안 장미꽃은 빨간색 한 색깔이었는데 그래서 1,000원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차별화의 핵심을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찾았죠. 그래서 이분은 1,000원짜리 장미꽃을 3,000원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한 겁니까? 실제로 변한 거는 거의 없죠. 단지 새로운 잉크를 이 장미에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 태권도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유지하되 시장 변화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머리 쓰고 살기 때문에 몸해서 이렇게 정신건강하는 거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태권도가 육체건강, 정신건강 같이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같이 전달되어진다는 걸 알려주면은 얼마나 많은 가치와 놀라움과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차별화의 핵심. 근본은 유지하되 각 도장에서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수교자입니다. 수교자는 물만두입니다. 물만두. 물만두를 팔아서 1년에 17억 매출을 올리는 집이 대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두를 어떻게 하면은 17억이나 팔 수 있을까요? 만두를. 17억 팔라 그러면은 17억 나누기 365일하면 하루에 얼마씩 팔겠습니까? 무지하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집의 만두는 어떻게 해서 17억이나 팔 수 있을까요? 저 사장님도 한 20년간 만두만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10년은 해야지 그 지역에서 명성과 인지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차별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건데 이 대전에 있는 17억 판매하는 물만두 사장님은 이런 차별화의 포인트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만두는 한 그릇에 2,500원이에요. 2,500원 이렇게 되면 쌉니다. 먹더라도 만두를 2그릇을 먹었어요. 그럼 5,000원 먹죠? 5,000원, 6,000원 먹을 겁니다. 10,000원짜리를 내요. 그때 거스름돈을 빳빳한 신권으로 받아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침마다 가서 처음에는 50만 원,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100만 원을 돈을 들고 가요. 그래서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와요. 그래서 내 집에서 먹고만 가면은 무조건 거스름돈은 빳빳한 신권을 줍니다. 그리고 꼭 얘기하죠. 오늘 하루 활기차게 행운이 깃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해도 기분 좋은데 빳빳한 신권을 딱딱딱딱 세워가지고 딱 주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기억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야, 저 집에 가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운이 좋아져. 행운이 생겨.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뭐 한 건가요? 특별히 한 거 없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는 다 비슷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저기도 비슷하고 저 사람도 좋은 상품이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다 비슷하게만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작은 차이를 통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번에는 미국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피츠버그라는 학교에 잠깐 있었는데, 피츠버그라는 대학교 앞에 가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94년, 95년이니까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는 캐플먼이라는 노인이 하고 있는 복덕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대한민국 유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캐플만의 복덕방에서 방을 얻어요. 희한하죠? 거기 복덕방이 많은데 캐플만의 복덕방에서만 집을 계약을 합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캐플만이 노인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94년에 제가 뵀던 분이니까 KFC에 나오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생기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면은 1월 1일까지 한 일주일 시간이 비죠? 일주일 시간이 비는 동안 자기가 달력을 만들어서요. 자기 집에서 계약을 한 유학생들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서 옛날식 벤츠 600, 옛날 벤츠 600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벨을 눌러요. 띵동 하고 누르면은 나오겠죠? 누구세요?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문 앞에서 그 피츠버그 추운 곳에서 겨울에 얘기합니다. Hi, this is Kapelman.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서가지고 한 2, 3분 동안 뭐 해피 뉴 이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고마운 거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요. 유학을 가면은, 박사과정 들어가면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있습니다. 5번 내지 10번을 그 노인이랑 크리스마스 끝나고 한 7, 8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나갈 때 이 사람한테 집을 안 맡기고 나가면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나갈 때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갑니다. 유학생이 새로 옵니다. 유학생이 새로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막바로 집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 있는 한국 유학생 연합회 이런 데 연락을 합니다.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캐플만 알아보세요. 거기 한국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소문소문 나는 거예요. 뭐 한 건가요? 이것도 원래 제품도 제품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 상품이 좀 더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개념이 되겠죠. 다행히 태권도는 상품의 우수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품의 우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아이디어, 약간의 시장 친화적인 시장에서의 욕구를 탐색해서 접목시키면은 성인 시장, 다른 시장, 건강 시장, 힐링 시장, 다이어트 시장 이런 쪽으로 충분히 더 커질 수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1998년에 한국에 그 IMF 외환 위기가 왔죠. 그래서 저 때 제가 알고 계시던 한 분이 모 부장님이신데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LA에 그 전에 LA의 그 한인타운에서 호떡 장수를 했어요. 호떡 장수.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LA 한인타운에서 호떡 장수를 하는 그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배님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어떠시냐고 저녁에 얘기를 좀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호떡을 만들어 파는 거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데 호떡을 남다르게 만들지 못하는 건 좀 창피하다. 그래서 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호떡을 남다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가치를 제공해서 선택률을 더 높일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분은 내내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호떡 장수로 시작을 해서 더 큰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는 자리를 잡으셨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는 건 뭘까요? 중심과 주변인데 태권도가 갖고 있는 중심을 지키되 자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세부 욕구를 접목시켜야 된다. 핵심은 국기원이하고 주변은 여러분께서 나눠 사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국기원과 일선 도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기원은요, 태권도 정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선 도장에 계신 관장님들, 사범님들께서는 태권도 정신을, 만들어진 태권도 정신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롤플레이가 되겠죠. 또한 세계적 규범을 국기원에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도복을 포함해서 자세 여러 가지 이걸 새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규범이 한국에 계신 사범님들, 관장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규범으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국기원에서는 정교화, 구체화 이런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일선 도장에서는 저 규범을 숙지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같이 나라가 좁고 사람이 많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가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태권도는요, 장기적인 세계적인 콘텐츠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한국이 이미 성장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비롯해서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와 국기원이 접목되어져서 세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질 수 있는 장르를, 영역을 국기원에서 준비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 일선 도전에 계신 사범님들께서는 그런 콘텐츠를 근본은 지키되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관광 상품으로의 개발도 필요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이, 호주 사람이, 영국 사람이 도대체 한국에 왜 오느냐? 그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태권도를 경험하고, 제가 또 태권도 성지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마치 템플 스테이 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이 태권도 도장에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작은 것에 대한 품새, 격파, 겨루기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돌아가면은 그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더 넓어지겠죠? 이런 것들과 일선 도장에서의 사범님들이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케팅 경쟁 전략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두 번째, 그걸 어떤 기억으로 남길 것이냐, 어떤 연상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 8천만 명의 가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더 넓은 사람들에게 인지도,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때 정확한 콘텐츠로 우리가 알려야 될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기원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이 되어지면은 일선 도장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중심과 주변을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 40분, 45분 동안 살펴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결론은 네 가지인데요. 태권도는 대한민국 존재에 지난 5,000년간 존재하게 된 핵심 이유입니다. 두 번째, 관광객이 한국에 와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태권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이미지, 올림픽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되겠죠. 세 번째, 국기원은 태권도의 개념 정립과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를 담당해 주셔야겠고요. 개별도장은 각각 관점에서 차별화와 고객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핵심과 주변을 놓치면 안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핵심을 까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네 번째, 무엇보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그냥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개인이기 이전에 태권도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화, 국기,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국기인 태권도가 개념 정립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져서 대한민국 사람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자로서 더 큰 자부심과 놀라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뭐 인트로에서 시작에서 개념 정립, 뭐 존재의 이유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요. 제 뒤에서 해외에서 아주 성공하신 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성공했던 케이스 스터디를 전달해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여 분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